서울의 심장, 강남 테헤란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잿빛 욕망과 희망이 뒤섞인 채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유리와 강철의 마천루들은 마치 거대한 신전처럼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인간의 강물은 저마다 다른 꿈의 속도로 미래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그 거대한 빌딩 숲속, IT 업계의 올림포스라 불리는 넥스트코어의 로비는 차가운 대리석과 빛나는 금속, 그리고 첨단 기술이 빚어내는 아우라로 방문객들을 압도했다. 그리고 오늘 그 눈부신 화려함 속으로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듯한 이질적인 존재가 조용히 발을 들였다. 한나 존슨, 그녀의 이름이었다. 거대한 자동문이 마치 새로운 세계의 입구를 열듯 스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나가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점성을 얻은 듯 멈칫했다. 커피 향과 서류 냄새, 그리고 미세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로비의 공기 속에서 모든 시선이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들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노골적인 놀라움, 그리고 미처 걸러내지 못한 당혹감과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경계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나는 이미 수만 번은 겪어봤다는 듯, 혹은 이 모든 시선에 대한 반응을 오래전에 포기했다는 듯,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뱉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평온의 가면을 단단히 썼다. 그녀는 누가 봐도 컸다. 170cm를 훌쩍 넘는 키는 한국 여성들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고, 그 키를 지탱하는 몸은 100kg은 가뿐히 넘을 듯한 풍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헐렁한 블라우스와 와이드 팬츠로 애써 몸을 가렸지만 그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풍성하고 촘촘한 곱슬머리는 그녀의 자부심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관리 안 된 머리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깔끔하게 틀어 올렸다. 무엇보다 우윳빛 피부가 선망되는 이곳에서 그녀의 구릿빛보다 짙은 갈색 피부는 마치 밤하늘에 떨어진 낯선 별처럼 도드라졌다.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그녀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언제나 흑인으로, 그리고 뚱뚱한 여자로 먼저 규정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하얗고 마른 몸매가 미덕이자 권력인 나라, 특히 외모가 또 다른 스펙이자 계급으로 작용하는 강남의 심장부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자 도전이었다. 한나는 무수히 꽂히는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마치 물살을 가르는 배처럼 로비를 가로질러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운 몸과는 달리 의외로 리드미컬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내딛는 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사람들의 편견이 만들어낸 끈적한 공기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고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촉망받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밤낮 없이 일했다. 누구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력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인종의 벽, 여성이라는 성별의 벽,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체중이라는 외모의 벽은 투명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하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이 되었다. 어머니의 나라, 어쩌면 이곳에서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그리고 넥스트 코어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가 그녀를 이곳, 낯설고도 익숙한 서울까지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세상의 편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한나 존슨입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팀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어머니에게 배운 덕분에 유창했지만 미묘한 억양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은 고개를 들고 한나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래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다. 잠시의 정적. 그것은 찰나였지만 한나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잊고 정신을 차린 직원은 서둘러 업무용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방문증을 발급했다. 아, 네! 환영합니다, 한나 존슨 씨. 32층 데이터 분석팀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직원의 미소는 어색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한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띵! 소리와 함께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서너 명의 직원들이 타고 있었다. 한나가 그 거대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공간은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함께 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어떤 이는 당황하여 황급히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돌렸으며 또 어떤 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애써 외면했다. 숨막히는 침묵.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한나는 차라리 땅으로 꺼져버리거나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32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과 함께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이제 겨우 회사 로비와 엘리베이터를 통과했을 뿐인데 이미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기분이었다.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은 개방형 구조로 최신식 장비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만큼이나 분위기는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나가 사무실 입구에 서자 키보드를 두드리던 소리가 잠시 멎고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집중됐다. 로비에서보다 더 노골적이고 집요한 시선들이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동료들의 눈에는 호기심보다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한 남자가 맵시 있는 슈트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강지훈 팀장이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슬림한 체형, 그리고 잡지 모델처럼 하얗고 깔끔한 피부. 그는 넥스트코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리더이자 사내 여성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는 한나를 향해 걸어오며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한나 존슨 씨, 드디어 오셨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팀을 맡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한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재빠르게 하지만 날카롭게 훑으며 미묘한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진열된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 한나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또 시작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피곤하게 되뇌며 강지훈이 내민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팀장님.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 부족하다니요. 존슨 씨의 이력서는 정말 화려하던데요. 우리 팀에 큰 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그는 이력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마치 그녀의 외모와 이력서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그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자, 여기는 미국에서 온 한나 존슨 씨입니다. 우리 팀의 새로운 멤버이니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팀원들은 대부분 어색한 미소와 함께 짧은 목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낯선 존재로 혹은 팀장님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여기는 듯했다. 그중 한 명,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직원이 조금 더 따뜻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 역시 다른 팀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나의 자리는 예상대로 사무실 가장 구석, 복사기와 정수기 옆 창가와는 가장 먼 곳이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듯한 배려 아닌 배려였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 전원을 켰다. 부팅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흐렸다. 넥스트 코어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환영과 경계,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미묘한 공기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존재를 향한 수많은 물음표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싸움은 실리콘밸리에서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교묘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무기는 오직 그녀의 두뇌뿐이었다. 과연 그것만으로 이 견고한 편견의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를 바라보며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한나가 넥스트코어에 합류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서울의 여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사우나처럼 만들었고 끈적하고 습한 열기는 숨막히는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무실 안에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그 벽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냉기였다. 팀원들은 여전히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움직이는 장애물처럼 대했다. 복도를 지날 때면 길을 비켜주기보다는 멈춰서서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탕비실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노골적인 폭언이나 차별 행위는 없었다. 하지만 은근한 따돌림과 무시, 그리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점심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고역스러운 시간이었다. 팀원들은 335 짝을 지어 맛집을 찾아 나서거나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한나 씨 같이 밥 먹을래요? 라고 묻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용기를 내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색한 침묵과 저희는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요. 혹은 자리가 없을 텐데 와 같은 변명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대부분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거나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과 짙은 피부색은 사람들 사이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떠다녔다. 그녀는 음식을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했다. 강지훈 팀장의 태도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나 보고 자리에서는 우리 한나 존슨 씨,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라며 그녀를 칭찬하는 척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철저히 그녀를 배제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논의에서는 항상 회의 직전에 통보하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고 만약 참석하더라도 그녀의 의견은 가볍게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었다. 존슨 씨,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네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그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여전히 단순 데이터 정리나 기초자료 조사 혹은 해외 자료 번역 같은 그녀의 경력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허들의 질이었다. 그것은 마치 맹수에게 풀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존슨 씨는 듬직해서 좋겠어. 이런 단순 작업도 불평 없이 끈기 있게 잘 해내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불만을 터뜨렸을 텐데. 그가 칭찬인 척 던지는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듬직하다는 말은 그녀의 외모를 조롱하는 것이었고 단순 작업은 그녀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었으며 불평 없이라는 말은 그녀를 순종적인 존재로 길들이려는 의도였다. 한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을 보이는 것이자 그들의 편견을 정당화시키는 꼴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냈다. 그녀는 그저 네, 팀장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동의 혹은 굴복으로 읽혔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매일같이 사무실에 남아 혼자만의 전쟁을 치렀다. 강지훈이 무시했던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고 넥스트 코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밤새도록 파헤쳤다. 그녀는 새로운 분석 모델을 연구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찾아냈다. 언젠가 아주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밤늦은 사무실, 다른 불빛은 모두 꺼지고 오직 그녀의 모니터 불빛만이 유령처럼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슬픈 선율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손길처럼 정교했고 그녀의 깊은 눈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데이터 속의 진실을, 그 차가운 숫자들 너머의 인간의 욕망을 꿰뚫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유일하게 아주 희미하게나마 알아주는 사람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한나를 그저 불쌍하고 어색한 이방인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야근이 잦았던 그녀는 우연히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한나의 모습을 몇 번 보게 되었다. 모니터 앞에서 놀라운 집중력으로 복잡한 코드를 짜고 영어로 된 전문 서적을 탐독하며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는 한나의 모습은 낮 동안 보았던 위축되고 침묵하던 덩치 큰 흑인 여성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근으로 지친 박서연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망설임 끝에 한나의 자리로 다가갔다. 한나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녀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한나 씨, 아직 안 퇴근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한나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적인 경계심이 스쳤지만 박서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내 누그러졌다. 그것은 이 회사에 들어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받은 가식 없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아, 네, 서연 씨, 괜찮아요. 그냥 좀 더 볼 게 남아서요. 커피 한잔 하세요. 밤샐 것 같은데. 박서연은 한나의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한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근데 한나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왜 팀장님은 한나 씨 같은 분한테 저런 일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공평해요. 박서연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녀 역시 이 남성 중심적인 IT 기업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겪고 있었기에 한나의 처지에 더 깊이 공감하는지도 몰랐다. 특히 강지훈 팀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유독 엄격하고 편파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죠. 한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알아줘야 해요. 한나 씨 실력이면... 박서연은 흥분해서 말하다가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야근하며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고 눈치를 보며 점심을 같이 먹는 날도 생겼다. 박서연은 한나에게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고 한나는 박서연에게 데이터 분석에 대한 팁을 주었다. 박서연은 한나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지만 그녀 역시 거대한 조직과 강지훈 팀장의 건의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체에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프로젝트, 알파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넥스트코어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다. 당연히 데이터 분석팀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강지훈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모두 회의실로 모아놓고 프로젝트 계획을 장황하게 발표했다. 여러분, 이번 알파 프로젝트는 우리 팀의 역량과 넥스트코어의 미래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두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고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이어지는 역할 분담에선 그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라인에 있는 팀원들에게는 핵심적인 알고리즘 개발과 모델링 업무를 맡겼다. 박서연에게는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을 맡겼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한나 존슨 씨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가 편하실 테니 프로젝트 관련 해외 논문이랑 경쟁사 자료들 좀 번역하고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초 자료가 튼튼해야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강지훈의 잔인한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프로젝트에서의 완벽한 배제였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다니.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에게 붕대나 감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박서연이 분노에 찬 얼굴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지훈의 차갑고 위압적인 눈빛에 부딪혀 입을 꾹 다물었다. 다른 팀원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못 들은 척했다. 한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맡겨주신 중요한 역할,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참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방식으로 이 부당함과 싸우기로. 그들이 자신을 배제한다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그녀는 강지훈이 맡긴 번역 업무를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끝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알파 프로젝트의 심장부,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회사의 보안 규정을 어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 그녀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알파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강지훈 팀장이 야심차게 내세운 분석 모델은 예상 밖의 오류를 끊임없이 뿜어냈고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는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닥달하며 밤샘 작업을 강요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임원들의 질책은 거세졌다. 강지훈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 오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초조함과 신경질적인 그림자가 어리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고 때로는 은근슬쩍 한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 시간 한나는 밤의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무실 구석에서 자신만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 팀이 접근하지 못하는 혹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 원시데이까지 파고들었다. 회사의 방대한 서버로그, 수억 명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 소셜미디어의 퍼즈 데이터, 그리고 시장 동향 데이터까지 그녀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며 진실의 조각들을 엮어나갔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만, 수천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춤을 추듯 맞춰지고 거대한 퍼즐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강지훈 팀이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숨겨진 변수. 그것은 단순히 사용자의 클릭 기록이나 구매 이력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용자들이 남긴 댓글, 리뷰, 검색어, 심지어는 이미지와 영상 속에 숨겨진 감성적인 반응과 잠재된 욕구였다. 그녀는 최신 딥러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이 비정형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존 모델에 통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이것은 단순히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마음을 읽고 예측하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라면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넥스트 코어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터였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느냐였다. 이 엄청난 발견을 강지훈에게 보고하는 순간 모든 영광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는 분명 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여 발표할 것이고 한나는 기껏해야 자료 정리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 정도로 언급될 뿐일 터였다. 한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이대로 묻히게 둘 수 없다는 정의감, 그리고 강지훈에게 또다시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서연은 그런 한나의 고뇌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다. 그녀는 야근하는 한나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한나 씨, 요즘 고민이 많아 보여요. 혹시 알파 프로젝트 관련해서 뭔가 알아낸 거 있죠? 괜찮아요. 저한테만이라도 말해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에 한나는 결국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발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박서연은 한나의 설명을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 역시 데이터 분석가였기에 한나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대단한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세상에 한나 씨,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건 그냥 프로젝트 성공 수준이 아니라 업계를 뒤흔들 만한 발견이에요. 당장 김민준 이사님께 직접 보고해야 해요. 하지만 팀장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하는 건 팀장님이요? 그 사람이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명 가로챌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이건 한나 씨 거예요. 한나 씨가 직접 빛을 보게 해야 해요. 걱정 마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증인이 필요하다면 제가 나설게요. 한나 씨의 이 위대한 노력이 묻히게 둘 수는 없어요. 박서연의 확신에 찬 모습과 흔들림 없는 지지에 한나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의 안개가 걷히고 용기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는 문제였다.
이것은 편견에 맞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었다. 한나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자신의 분석 결과와 알고리즘 설계를 완벽한 보고서로 만들었다. 수십 번을 고쳐 쓰고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알파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다. 한나는 심호흡을 하며 보고서 파일을 USB에 담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회의장 입구에서 그녀는 강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한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버렸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한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누가 웃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지훈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구원자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한나가 밤새 만든 보고서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디자인하여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고안해낸 것처럼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는 화려한 그래픽과 현란한 말솜씨로 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기존 모델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척하며 자신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기존의 접근법을 과감히 버리고 사용자의 감성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주목했습니다. 이 감성 변수를 정량화하여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발표에 감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민준 이사의 표정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냉철했다. 강지훈의 발표가 끝나자 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강 팀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시한 모델의 핵심 로직, 특히 그 감성 변수의 가중치를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여 그 값을 도출했는지 궁금하군요. 그것은 한나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복잡한 부분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기에 김민준 이사의 예리한 질문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저희 팀의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통계 기법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값을 도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식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임원들의 표정에 실망과 의구심이 어렸다. 강지훈의 화려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장 가장 뒤편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한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거대한 몸집과 낯선 얼굴은 그 순간 그 어떤 화려한 발표 자료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침착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민준 이사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를 바라보았다. 네, 한나 존슨 씨, 발언하세요.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민준 이사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강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김민준 이사와 다른 임원들을 향해 있었다. 감성 변수의 가중치는 단순한 통계적 분석이나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만으로는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남긴 텍스트 데이터에서 긍정, 부정, 중립과 같은 감성 지수를 추출했습니다. 또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이미지들의 색감, 구도, 피사체 등을 분석하여 시각적 선호도와 잠재된 감성을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수백만 개의 비정형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벡터 공간에 임베딩하고
이를 시계열 분석과 결합하여 색다른 감성 변화 패턴까지 반영한 다차원적인 가중치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과 검증 결과는 제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막힘없이 그리고 완벽한 논리로 자신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전문 용어들과 데이터에 기반한 깊이 있는 통찰력은 회의장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덩치 큰 흑인 여성이나 단순 번역 담당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심장을 꿰뚫고 있는 진정한 전문가이자 창조자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났고 남은 것은 초라한 빛나뿐이었다. 그는 감히 한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나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김민준 이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장에 있던 모든 임원들이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적인 발표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능력에 대한 경의였고 편견을 넘어선 진실에 대한 인정이었으며 한나 존슨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축하였다. 강지훈은 당황하여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때 박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힘이 있었다. 제가 봤습니다. 저 알고리즘은, 저 모든 분석은 한나 존슨 씨가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팀장님은 그저 한나 씨의 성과를 가로채려 했을 뿐입니다. 박서연의 용기 있는 증언은 진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강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는 부끄러움과 절망감으로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 이사는 다시 한번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위엄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넥스트 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 혹은 교묘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실력과 정직함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지훈 팀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눈빛으로 회의장 뒤편에 서 있는 한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알파 프로젝트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준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인 한나 존슨 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맡기겠습니다. 한나 씨, 우리 회사의 미래를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과 통찰력으로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한나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강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마침내 얻어낸 값진 인정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벅찬 희망이 뒤섞인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김민준 이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한나의 어둡고 외로웠던 과거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녀의 눈부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우렁찬 함성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용감한 친구 박서연이 있었고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아래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그날의 극적인 사건 이후 넥스트 코어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지훈 전 팀장은 감사를 통해 과거의 비리와 무능함이 모두 드러나 결국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했다. 그의 몰락은 회사 내에 만연했던 외모 지상주의와 줄세우기 문화에 경종을 울렸고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나는 알파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리더로서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회를 준 김민준 이사와 동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데이터 분석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알파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고 넥스트 코어는 차세대 AI 추천 시스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팀 내 분위기도 180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녀를 어색해하고 심지어 경계하던 팀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한나를 덩치 큰 흑인 여성이라는 외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능하고 멋진 리더 한나 존슨이었다. 회의 시간에는 자유롭고 열띤 토론이 오갔고 점심시간이면 그녀의 주변에는 늘 함께 식사하려는 팀원들로 북적였다. 회식 자리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변해갔다. 박서연은 한나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성장했다. 박서연 역시 한나의 도움과 지지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팀 내에서 여성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두 사람의 존재는 넥스트 코어 내의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이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나는 여전히 퇴근 후 지하철에서 낯선 시선을 받아야 했고 옷을 사러 가면 맞는 사이즈가 없거나 점원의 불편한 응대를 감수해야 했다. 때로는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외모에 대해 함부로 떠드는 글들을 마주하며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름이자 둔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쉽게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때로는 현명하게 무시했으며 때로는 유머로서 그 편견의 벽을 넘었다. 어느 늦은 가을 저녁 한나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습관처럼 회사 옥상 정원에 올랐다. 차갑지만 상쾌한 가을밤 공기가 그녀의 곱슬머리를 부드럽게 스치며 복잡했던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없이 많은 불빛들로 거대한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저마다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꿈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텀블러를 든 채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거대한 숨소리를 들었다. 그때 박서연이 코트 자락을 여미며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곁에 섰다. 한나 씨, 아직 안 퇴근했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서연 씨는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야경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만 때로는 무섭도록 차가웠던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박서연이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옥상 정원의 조명보다도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보다도 더 밝고 아름다웠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잣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 당당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남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졌지만 그것이 결코 그녀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음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오히려 그 다름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강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한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상쾌했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으며 단단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자신의 능력과 진심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위축된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넥스트 코어의 리더 한나 존슨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